제 이름은 니코, 모로보시 재벌의 S급 메이드죠. 요즘 모로보시님은 모로스타 테크놀로지에 틀어박혀 계시죠. 그래서 제가 살피러 가봐야겠어요. 모로보시님, 여기 계세요? 이건 꽤나 큰 상자군요. 자세히 보니 그 상자엔 크게 전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큰 건전지가 있나? 하며 신기한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자. 설마 사람이 전지라는 건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놀라고 있던 그때 저쪽에서 모로보시님과 연구원이 연구소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새로운 게 도착했군. 그럼 바로 써보도록 할까?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 모로보시님을 만나러 왔지만 저도 모르게 뒤로 숨어버리고 말았죠. 이게 뭐죠 대체? 연구원은 빠르게 전지 상자에서 여성들을 꺼내서 하나씩 장치에 연결했죠. 그 광경에 전 경악하고 말았어요. 그럼 장치를 켜지. 네, 시작! 그러자 장치에 연결된 여성들은 비명과 같은 소리를 지르며 하나둘 기절해 갔어요. 모로보시님은 그런 여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아직 기절하면 안 돼. 나쁜 말을 늘어놓기만 할 뿐이었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전 모로보시님 앞에 튀어나갔어요. 모로보시님, 이런 일은 하면 안 돼요. 어라, 니코? 왜 여기에? 이런 일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요. 이런 일이라니. 아, 이 연구는 모로보시님이 여성들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 취미가 있으실 줄은 몰랐네요. 잠깐만 니코. 아니야, 이건 그저 연구야. 연구요? 그렇게 말하며 모로보시님은 이번 연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내가 최근 몰두하고 있는 연구는 인체의 당과 지방만을 연소시켜 그것을 전지로 재이용할 수 있는 장치의 개발이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여성들은 이 장치의 체험자로서 참가해주고 있는 것이다. 참가 동기로 말하자면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여성들, 그리고 나와 한 번만이라도 만나고 싶은 여성들도 있는 모양이었다. 이 장치를 쓰면 여성들은 살을 뺄 수 있고 난 그 전력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으니 서로 윈윈하는 거야. 내가 생각한 거지만 정말 훌륭한 발명이지. 그렇군요. 역시 모로보시님. 실험이 끝나도 참가했던 사람들은 신경 쓰이던 얼굴 주변에 지방이 빠져서 얼굴이 작아졌어요. 너무 기뻐요. 뱃살이 빠져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험에 참가한 여성들은 SNS 등에 이번 체험 결과를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SNS에 올라온 장치에 대한 소문은 금세 퍼져나갔고 나와 체험에 참가한 여성들은 배터리계 여성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기절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단시간에 살을 뺄 수 있다니 최고야. 모로보시님한테 괴롭힘 당한다면 그건 행복이지. 당장 살 빼고 싶은 사람 필수 확인. 그리고 참가자 희망은 더욱 증가했다. 놀라운걸? 상상 이상의 반응이야. 많은 사람들이 체험에 참여해주는 건 고맙지만 이렇게나 많은 전력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 수많은 여성들에게서 전력을 추출한 덕에 방대한 전력이 축적되어 있었다. 그래서 난 발전소를 건설했다. 이번에 발명한 장치를 구현한 발전소였다. 완성하자마자 바로 수많은 살을 빼고 싶은 여성들이 방문했다. 여기 오면 바로 살을 뺄 수 있대. 사람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다면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버리다니 역시 모로보시님이야. 여기서 발전된 전기는 어린이집이나 학교로 무상 공급되었다. 이 시스템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고 뉴스에서도 다루어져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었다. 모로스타 테크놀로지가 건설한 여성들이 살을 뺄 수 있어 유명해진 발전소는 지방 발전소로 불리우며 수많은 여성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모로보시님이 발전소를 완성하신 후에는 전 접수 데스크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희망하시는 분은 계약서에 사인을 부탁드려요. 전지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 사인을 받고 있던 그때 그럼 다음 분이요. 참가 희망이요. 네. 꽤나 체격이 큰 분이시군요. 저 정도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렇겠네요. 엄청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 후 아, 상쾌해.
눈을 의심할 정도로 살이 빠진 모습으로 발전소에서 걸어 나온 그녀. 굉장하시네요. 못 알아보겠어요. 전부 다 공급해주고 왔거든. 그럼 또 봐요. 감사합니다. 어라? 또 보자고? 그리고 며칠 후. 어서 오십시오. 희망하시는 분은 계약서에 사인을. 안녕, 또 왔어요. 이번엔 친구도 같이.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살이 쏙 빠졌던 여성은 다시 원래 체형으로 돌아와 있었죠. 사인은 이쪽입니다. 네. 며칠 사이에 이렇게 큰 체형이 다시 복구되다니. 심지어 이번엔 또 한 사람이 더. 그렇게 몇 시간 후 역시 최고야. 역시 얼마 전과 같이 못 알아볼 정도로 살이 빠진 채 돌아가는 그녀. 그러나 또 며칠 후 또 왔어요. 이번엔 둘이나 데려왔지롱. 여성은 또 커다란 체형으로 돌아가 발전소에 돌아온 것이었죠.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이렇게 자주 오시는 이유가 뭐죠? 뭐? 당신이랑은 상관없잖아. 에너지를 공급해주는데. 알겠습니다. 뭔가 위화감이 느껴져. 단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체격이 큰 여성이 와준 덕분에 난 충분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었다. 이 정도 데이터가 있다면 좀 더 퇴적한 인체 발전소를 늘려나갈 수 있겠군. 난 발전소를 늘려가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모로보시님이 예정하셨던 땅 말인데요. 이미 누군가 구매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금액을 올려봐도 전혀 응해주지를 않네요. 그래? 어쩔 수 없지. 다른 곳을 찾아보자. 그 후로 토지를 손에 넣기 위해 여러 곳을 검토해 보았지만 이상하군. 어느 토지도 손에 넣을 수 없더니. 어쩔 수 없지. 기존 발전소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발전 설비를 넣을 수밖에. 발전소 확대는 일단 보류하고 기존 토지를 응용하는 형태로 노선을 변경했다. 한편 발전소 쪽에서는 이상한 일이에요. 요즘 찾아오는 분이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그 후로 자주 오던 체격이 큰 여성도 전혀 안 보이시고요. 몇 달 후. 좋아. 새로운 설비 설치 완료. 바로 여성들을 모집해야겠군. 난 니코에게 새로운 설비가 완성되었으니 예전처럼 여성들을 모집하도록 부탁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 모로보시님 큰일이에요. 니코, 왜 그래? 모로보시님이 발명하신 기술을 누군가 빼앗아갔어요. 뭐? 이 장소에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발전소가 세워졌어요. 그게 무슨... 지금 바로 안내해주겠어? 네! 니코의 안내를 받아 가보자. 이건 내가 고안한 발전소인데 이런 곳에 세운 기억이 없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 실은 모로보시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발전소에 사람이 오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결국 그 여성은 며칠 만에 어떻게 원래 몸으로 돌아가 버린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며 거리를 걷고 있었죠. 좋아. 오늘도 열심히 벌어보자구. 어라? 당신 그 발전소 안내 데스크에 있던 그... 이건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볼 저의 찬스. 안녕하세요. 전 요즘 왜 안 오시냐며 서운했던 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이후로 저희 발전소에 안 오시다니 서운했어요. 우리들 지금은 다른 발전소에 다니고 있거든. 어머, 정말요? 그치만 저희 발전소에 계속 다니셨잖아요. 그건 당신네들이 발명한 장치의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오면 돈을 많이 준다고 하길래 말이야. 돈이라고요? 역시 뭔가 좀 이상해요. 그 돈을 준다던 사람은 누군가요? 아, 여기 발전소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며 큰 덩치의 여성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장소를 알려줬던 것이죠. 여긴 모로보시님이 사려고 하셨던 그 땅들 중 하나. 전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묻기 시작했죠. 굉장하네요. 돈까지 주다니. 그치? 게다가 저쪽 발전소에는 참가하면 2만 원이나 준다고. 그리고 이 드링크가 있으면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다니까. 그 여성은 수상한 드링크를 꺼내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이 드링크에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군요.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는 드링크라. 이게 대체 어떻게 돈을 벌게 해주는 거죠? 그럴 게 아니라 이거 당신한테도 나눠줄게. 당신도 그런 접수 알바 같은 거 때려치우고
이거나 마시는 게 어때? 영원히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여성들은 그 시설로 가버렸어요. 그렇군. 그렇다면 이 드링크를 그 여성들에게 건넨 녀석의 진범인 게 틀림없어. 난 니코가 가져와준 수상한 드링크의 성분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건 그 드링크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칼로리가 응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만 마시면 며칠 만에 거한이 될 수 있을 수치야. 하지만 며칠 만에 그 정도로 체중이 변화하게 되면 몸에 굉장한 부담을 주게 될 텐데 이건 위험한 드링크다. 그리고 이 드링크의 용기에는 파이트가 사명이 찍혀 있건. 파이브갓이라면 그럼 범인은 그래, 고키감이야. 그 후에도 뚱뚱한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 파이브갓의 발전소를 계속해서 다녔다. 그러나 어느 날 무언가가 달라졌다. 오늘부터 추출 방법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 튜브를 입 안에 넣어주십시오. 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살 빼서 돌아가서 그 드링크를 마시면 되는 거지. 네네. 그럼 스위치 온! 좋아. 오늘도 쑥쑥 살이 빠질 거야. 좋아. 점점 살이 빠지고 있어. 이걸로 오늘도 끝. 어라. 잠깐만. 이게 뭐야? 튜브에서 드링크가 흘러나오잖아. 잠깐. 또 살이 찌고 있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또 지방이 추출되고 있어. 살려줘. 그때 고키가미는 자신이 개발한 갓걸이라고 불리는 무기녀들을 만드는 공장을 시찰 중이었다. 이렇게나 대량의 갓걸들을 완성했으니 완벽하군. 네, 이번에 대량 생산을 위해 전력이 필요했는데 모로보시의 기술을 카피한 발전소에서 갓걸의 전력을 모두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 아주 잘했다, 키리시마. 파이브갓의 발전소에 다녀올게. 이건 내가 만들어낸 연구야. 책임을 져야 해. 난 분노를 느끼며 고키가미의 발전소를 향했다. 내 연구를 그렇게 위험한 일에 악용하다니 용서 못해! 연구소에 도착하자 거기엔 경악할 만한 광경이 펼쳐졌다. 이건... 그곳엔 튜브에 연결된 여성들이 풍선처럼 부풀었다 줄어들었다 반복하고 있었다. 살려줘! 몸은 버려가려고 했는데. 난 그 자리에 있던 연구원에게 바로 멈출 것을 지시했다. 지금 당장 그만둬! 발전소를 멈춰! 뭐? 내가 왜 당신 짓을 들어야 하지? 내가 연구원을 압박하고 있던 그때 오랜만이군요, 모로보시. 당주가 직접 멈추려 오다니 대단한 책임감이네요. 넌 키리시마라고 했던가? 키리시마는 여유가 넘치는 태도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네,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 내 발명을 훔치다니 꽤나 대담한 녀석이군. 훔치다니 말이 심하군. 조금 빌린 것뿐인데. 뭐 우리 발전소 쪽에 그녀들을 더 만족시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너희들 뜻대로 될 것 같아? 이걸 봐! 난 키리시마를 향해 스마트폰을 보였다. 이건? 이 자식 언제? 내 스마트폰 영상엔 고키가미가 갓걸을 만들고 있는 공장이 비치고 있었다. 너희들의 공장은 모로보시 재벌의 SP가 제압했다. 진작! 공장을 되찾고 싶다면 어서 발전소를 멈춰! 이라지. 협상 성립이다. 이렇게 키리시마를 통해 겨우 전력 생산을 멈추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서로의 이번 연구에는 손대지 않는 걸로 약속하는 게 어때? 키라지. 키리시마에게 이번 연구에 방해를 하지 않는 것을 약속시켰다. 그 후 파이브갓의 발전소는 철거되었고 이용당했던 여성들은 무사히 해방되었다. 진짜 무서웠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았잖아. 모로보시님, 살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역시 쉽게 돈 번다는 이야기에 넘어가는 게 아니었어. 그 후 내가 발명한 기술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도 과도한 다이어트는 조심해야 해. 내 연구가 또 한 번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건 기쁜 일이지만 고키가미는 계속해서 주의해야겠지? 채널 구독 잘 부탁해.
아야야, 미안. 뭐 좀 생각하느라 코너를 돌다가 미소녀와 충돌한 나는 사과를 하는데. 저 예뻐요? 네? 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대충 봐도 누가 봐도 귀엽잖아. 난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말 기쁘다. 난 완전히 한눈에 반해버렸다.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자세히 보니 미소녀는 무릎에 긁힌 상처가 있었다. 큰일이다. 집까지 데려다 줄게. 감사합니다. 난 그 미소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여기를 쭉 가서 오른쪽이에요. 어라? 여긴...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도착한 건 우리 집이었다. 뭔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와 낯선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냐, 어서 오거라. 설마... 아빠, 또 재혼했다? 난 어이가 없었지만... 난 미래이에요. 잘 부탁해요, 오빠. 귀여워. 뭐 어쩔 수 없지. 그래, 잘 부탁해. 내 이름은 세냐. 모르스타 학원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배우로서 활동하고 있다. 오늘부터 당장 이 미소녀랑 생활할 수 있다니 최고잖아. 미래에는 누가 봐도 미소녀였기에 내가 운영 중인 매니튜브 채널 황금사고에 출연해준다면 굉장한 조회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설득해보기로 했다. 어? 내가 오빠 채널에? 응, 미래이가 나와주면 한 번에 조회수도 나오고 구독자 수도 완전 늘 것 같아. 부탁이야. 미래이는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럼 나한테도 수당을 주면 할 수 있을지도. 실은 예전 아빠가 남긴 빚이 있거든. 그래서 나랑 엄마는 돈이 좀 필요한 상태야. 오케이, 물론이지. 난 바로 오케이라고 해버렸다. 그럼 지금 당장 촬영 시작한다. 바로? 자, 오늘은 이거 입고 촬영 시작해보자. 예전 다른 기획으로 산 차이나 드레스를 찾아내서 미래이에게 건넸다. 이걸? 아니, 이게 뭔데? 차이나 드레스를 펼쳐보자. 이거 구멍이 나 있는데? 그 아슬아슬한 느낌이 포인트거든. 괜찮아. 진짜 괜찮은 거야? 처음엔 조금 싫어하던 미래이는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부끄러워. 어때? 미래이의 모습은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최고야. 진짜 너무 좋다. 난 텐션이 올라가 버렸다. 그럼 그 상태로 스트레칭하는 모습을 찍어볼까 해. 난 스트레칭하는 미래이를 마음껏 촬영했다. 이제 됐지? 촬영이 끝나자 미래이는 피곤했는지 침대에 쓰러졌다. 저걸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올리다니 두근거린다. 고생했어. 주스랑 과자 좀 챙겨왔어. 뭐든 필요하면 얘기해. 고마워. 다음날 내가 업로드한 미래이의 영상을 체크해보는데 어제 업로드한 새로 생긴 여동생과의 해프닝 차이나 드레스 입고 스트레칭하기가 벌써 50만 조회수를 넘겼다고? 말도 안 돼. 굉장한 반응이었다. 역시 미래이가 채널에 나와만 주면 조회수는 따놓은 당상이군. 또 채널에 나와주지 않을래? 부탁이야. 이번엔 뭘 하라고? 일단은 대낮에 수영복 입고 거머리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인데 뭐? 거머리? 안전은 제대로 확보하고 할 테니까. 미래에는 조금 망설이더니 5만엔 주면 할게. 알았어. 수당 올려줄게. 올려줄 테니까. 알았지? 알았어. 난 촬영을 계속했다. 거머리가 기어다니는 감촉이 너무 징그러워. 피 빨리고 있는 것 같아. 표정 너무 좋다. 좀 더 위험한 곳으로 거머리를 좀 옮겨볼까? 난 점점 더 텐션이 올라가 버렸고. 촬영 끝! 좋아. 미래의 귀여움과 내 기획력으로 점점 더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고. 안심해.
다들 취향이 독특하네. 그래서 말인데 다음에도 꼭 미래이가 협조해줬으면 좋겠어. 너무 나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뭐 수익 전액을 다 준다면 좋아. 미래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오케이야. 난 2번 고민하지 않고 대답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마자 단과 에마가 나에게 달려들었다. 주말에 멋대로 업로드된 영상, 그거 뭐야? 사실 미래이가 출연한 영상은 내 단독적인 판단으로 업로드한 것이었다. 시끄러워. 뭐 어때? 좋잖아. 황금 사고는 셋이서 의논해서 재밌는 걸 촬영하는 채널이잖아. 요즘 구독자 조회수도 안 느는데 나랑 미래이가 둘 다 올려주고 있잖아. 잠깐, 두 사람 좀 진정하고 얘기하자. 그때 너희 셋이 큰 소리로 싸우다니 이런 일도 있네. 모로보시님, 우린 냉정을 되찾기 위해 숨을 골랐다. 세냐, 잠깐 나 좀 볼까? 모로보시님이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어? 좀 이상하네. 눈동자가 좀 이상해. 세냐, 지금부터 모로보시 종합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 모로보시 종합병원. 검사 결과 말인데 세냐는 일종의 최면 상태야. 최면이요? 맞아. 최면을 걸어온 상대에게 점점 더 반해가는 상태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자각이 없는데요. 최면이라는 건 그런 거지. 세냐, 내 손가락을 잘 봐. 마라보시님은 금방 내가 걸렸던 최면을 풀어주었다. 이걸로 최면은 풀렸어. 당분간은 모로보시 종합병원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하렴. 네? 네. 지금 대체 뭐가 풀렸다는 건지 잘 모르겠군. 학교로 돌아온 모로보시님은 세냐의 검사 결과를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셨다. 그래서 그런 영상을 독단적으로 업로드한 거군. 누가 세냐에게 최면을 걸었는지 모르니 오늘은 모로보시 종합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어. 누군가에게 반했다고 하면 세냐의 새 여동생 미레이라는 아이가 수상하긴 해. 세냐네 집에 가보자. 우린 바로 세냐의 집으로 향했다. 오, 단군과 에마짱이네. 세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 집 안에서 기다리라. 세냐의 아버지는 우리를 거실로 안내해 주었다. 그러자 이런 모습은 어때? 어머 예쁘다 얘. 모두 미레이 너한테 푹 빠져버리겠어. 이 정도면 매니튜버계 선구자 아이돌이 되어버릴 것 같구나. 거기서는 미레이가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었다. 셋냐가 없어도 촬영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미레이의 엄마뿐만 아니라 세냐의 아버지도 나서서 미레이의 촬영을 돕고 있었는데 저 세냐 말인데요. 오늘 모로보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니 미래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정말 도움이 안 되는 녀석이구나. 세년의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선 다시 촬영으로 돌아갔다. 저기요, 아드님이 입원했다니까요?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세년의 아버지에게 에마가 화를 내보았지만 뭐야 시끄럽게. 두 사람 다 촬영에 방해되니까 나가요. 미래이가 우리들에게 불만을 쏟아냈다. 너 셋냐에게 최면을 걸었지? 에마가 미래이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날카롭게 던졌다. 그래 맞아. 미래이는 금방 인정해버렸다. 그런 짓을 하고도 괜찮다는 거야? 최면은 걸리는 쪽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의 일은 모두 최면 때문이라고 시청자들에게 설명해. 우린 필사적으로 주장해보았지만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죠? 거절이야 거절. 이 채널을 내 걸로 만들어버리겠어. 황금 사고의 운명은 내가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딱 봐도 내가 더 아름답잖아. 그렇게 말하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이. 예쁘긴 하지만 우리들이 일단 긍정의 답을 하자. 두 사람은 근데 왜 여기 왔죠? 어라? 세년의 집에 왜 왔더라?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들은 왜 여기로 오게 된 건지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럼 내 영상 찍는 것 좀 도와줘. 물론이지. 도와줄게요. 고마워요. 내가 하는 말이면 순종하면 돼. 난 미래이의 촬영을 도와주면서도 미래이 최고예요. 구독자 수가 증폭할 게 틀림없다고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뭔가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촬영이 끝나자 단군, 영상 편집 잘한다면서? 내 영상도 편집해줄 수 있어? 물론이지. 고마워. 난 밤을 새면서 필사적으로 미래의 영상을 편집했다. 이제 업로드만 하면 되겠군. 영상을 매니튜브에 업로드하자 눈 깜짝할 새 조회수가 늘어났다. 우와, 내 영상 굉장한 반응인데? 미래이가 예뻐서 그래. 미래이는 정말 타고났어. 다 같이 영상의 반응에 기뻐했다. 이제 나 하나 덕분에 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다 내가 받아가야겠지? 그렇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이럴 게 아니라 채널을 나한테 아예 넘겨주는 게 어때? 괜찮지, 당근?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하지만 미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그런가? 이 채널은 미래에게. 잠깐 기다려. 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세냐? 오빠 왜 그래? 입원했다면서? 미래이와 단 애만을 보고 난 직감했다. 역시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왜 그래, 세냐? 황금 사고에 업로드된 영상을 봤어. 그런 영상을 너희들이 만들 리 없어. 뭔가 너희들도 조종을 당한 거지? 뭐? 우리가 무슨 조종을 당했다고? 그냥 우리들의 의지로 미래이를 도왔던 것뿐인데. 두 사람은 오히려 날 신기하게 쳐다봤다. 너희들도 최면에 걸린 거야. 눈을 떠! 정신 차리라고! 최면에 걸려있는 건 세냐 너잖아. 이대로 가면 황금 사고를 미래이에게 뺏겨버릴 거야. 무슨 소리야? 황금 사고는 이미 미래이 건데? 이럴 수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미래이가 웃었다. 진짜 너무 웃기다. 미래이, 우리 채널을 돌려줘. 그럼 모두에게 물어보지 뭐. 뭐? 미래이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여러분, 황금사고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금 라이브를 켰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셋냐 오빠 필요한가요? 셋냐 오빠가 있으면 제가 첫 영상을 올렸을 때처럼 자기 멋대로 절 조종해서 제가 정말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걸 보고 난 필사적으로 미래이의 말을 부정했다. 그건 최면에 걸렸기 때문이야. 다들 내 말 좀 믿어줘. 하지만 지금까지의 영상도 영상이라. 진짜 세냐 실망이다. 셋냐, 얼른 은퇴해버려. 미래이짱이 운영하는 게 좋을 듯. 자업자득이군. 미래를 위해 다들 해산해라. 다들 아니야. 아니, 첫 영상은 내가 독단적으로 찍기로 했는데. 역시 첫 영상은 세냐가 찍은 게 맞네. 저런 녀석 필요 없어. 세냐는 좀 위험할 듯. 미래이짱 운영 희망. 미래이짱이 황금 사고를 운영해야 해. 다들 그게 아니라니까. 미래가 제일 이상한 녀석이라고. 내가 당황해서 필사적으로 설명하면 할수록 이상해졌다. 진짜 못 봐주겠다 세냐. 넌 운영할 그릇이 안 된다는 거야. 황금 사고는 이제 미래이짱의 채널. 결국 황금 사고는 미래의 채널이라는 말을 듣고 난 좌절하고 말았다. 작전 성공!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는 저 혼자 황금사고를 운영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잠깐 실례? 모로보시님! 실은 날 집까지 데려다준 차에 모로보시님도 같이 동행했던 것이다. 차 안에서 황금사고 채널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달려왔어. 모로보시님이잖아. 이럴 수가. 그 모로보시 재벌의 모로보시 시키님? 진짜야? 모로보시님, 저랑 결혼해주세요. 너무 멋져. 모로보시님은 미래이에게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댔다. 미래이를 한동안 바라보던 모로보시님, 채널을 돌려주겠니? 그런 말로 도저히 무리야. 모로보시님의 물음에 미래이는 알겠습니다. 뭐? 일단 황금사고는 미래의 채널이 되지 않은 채 방송은 끝났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자,
일단 모두의 체면을 푸는 게 우선이야. 그렇게 모로보시님에 의해 모두의 체면이 풀렸다. 그러자 체면에 걸렸던 건 세냐와 단, 에마뿐만이 아니었다. 네? 미레이도 미레이짱의 엄마도 체면에 걸렸었지? 그랬나 봐요. 뭐? 아까 미레이짱을 만났을 때 난 미레이짱에게 걸려있던 체면을 푼 거야. 그랬군요. 그래서 모로보시님의 요구에 바로 답한 거군요. 너희들이 걸렸던 체면은 꽤나 특수한 체면이었지. 이 체면에 걸린 인물에게 질문하고 긍정의 답을 받았을 때 체면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예쁜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등. 미레이와 미레이의 엄마는 지금까지 저지른 일에 대해 우리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 아빠도 체면에 의해 결혼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렇게 또다시 이혼을 하게 된 아빠. 대체 몇 번이나 이혼할 셈이야. 그러게 말이다. 그보다 너희들에게 체면을 건 인물은 누구인지 짐작하는 게 있나? 미레이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전 아빠와 엄마가 이혼한 후 하코보네라는 조직이 우리들에게 접근했다. 심신이 지쳐있던 우리들은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굉장하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니. 회장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정신적으로 지지해 주었기에 정기적으로 다니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집회는 매번 회비를 내야 했는데 우린 그 회비를 내기 위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 돈이 없어. 집회에 참가하려면 빚을 내야 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대체 왜 그렇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집회에 참여했을 때 체면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하코브네? 거기 나도 전에 참여할 뻔했어. 하코브네.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겠군. 모로보시님, 하코브네가 뭐예요? 아, 잘못하면 나 때문에 소중한 황금사고 채널을 뺏길 뻔했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 어느 날 케이타군이 모로보시 저택에 놀러왔을 때였다. 최근에 본 재미있던 만화 이야기를 해줬는데 주인공이 죽었는데 최애 아이돌의 아이로 환생하는 이야기야. 실은 나에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최애 아이돌이 있다. 그는 인기 없는 솔로 아이돌 아키모토 나오다. 그녀의 아이라. 난 케이타군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나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러자 나오에게는 카즈마라는 5살짜리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아, 나도 나오의 아이가 되어보고 싶군. 그걸 실험해볼 때가 온 것 같군. 난 모르스타 테크놀로지에서 비밀리에 개발해온 환생장치로 환생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1시간만 환생해보도록 하지. 금방 돌아올게. 정말 괜찮으신 거 맞죠? 모로보시짱 조심해. 문제없어. 고마워. 몇 시간이 지나고 난 다시 눈을 뜰 기미가 없었고. 모르보시님 눈 좀 떠보세요. 모로보시짱 돌아와. 니코와 케이타는 눈 뜨지 않는 나에게 필사적으로 말을 걸어보지만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은 다시 뛰지 않았다. 14시 52분 임종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모르보시님이 돌아가시다니. 믿을 수 없어. 이건 꿈일 거야. 내가 죽은 후 의사나 연구원들은 바로 장례 준비를 시작하려 했다. 잠깐만요. 아직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잖아요. 맞아. 모로보시장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장례식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5일 후에 모로보시님은 화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5일 후 내 화장이 결정되었다. 여긴 어디지? 자, 맘마 먹을 시간이다. 내 눈앞에는 나의 최애 아이돌 나우가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수유를 하려는 듯 보였다. 별로 배가 안 고픈가? 그럼 조금 더 잘까? 나우는 날 다정하게 아기 침대까지 옮겨주었다. 대체 이게 어떻게? 카즈마는 정말 착한 아이야. 카즈마라면 나우의 아이로 환생한 게 틀림없건. 하지만 카즈마는 현재 5살인데
설마. 아무래도 환생은 했지만 환생 장치의 오류로 인해 난 5년 전의 과거로 와버린 것이다. 이거 큰일이건. 난 나오에게 말을 걸어보려 하지만 난 영살, 아기들의 언어로만 말을 할 수 있었다. 어머나, 이렇게 수다쟁이라니. 기분이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모로보시 재벌의 모로보시라고. 내 말 좀 들어봐. 난 나오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함을 깨달았다. 큰일이건. 내가 곤란해하고 있던 그때 방 안으로 남자가 들어왔다. 저 남자는 모 유명 TV 방송국 PD 누마타? 난 예능사무소 모로더스트를 경영하고 있었기에 한눈에 누마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얼마 있는데 진짜 아이를 낳다니. 그때 방송에 출연시켜준다고 했잖아요. 누마타 씨와 저의 아이예요. 그런 기억은 없는데 TV 출연은 잘 모르겠고 이거나 맞고 떨어져. 채, 진짜 내 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누마타는 100만엔을 던지고선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잠시만요. 의심되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면 되잖아요. 시끄러!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너 같은 건 이 업계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주마.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나오는 활약할 기회를 누타마 때문에 매번 잃게 된 것일 테다. 연락하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멀어지려는 누마타를 난 막아보려 하지만 아무리 필사적으로 소리쳐도 난 아기였기에 울 수밖에 없었다. 누마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누마타 녀석,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반드시 나오를 활약하게 해줄 거야. 난 아기인 상태였지만 그렇게 결심했다. 하지만 지금의 난 0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미안해, 카즈마. 엄마, 기저귀 갈아야겠다. 잠시만. 기적이라면. 깨끗하게 해줄게. 난 정할 새도 없었고 나오는 기저귀를 갈아주었다. 거기만은 보지 말아줘. 난 1살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찬스. 그 이유는 4년 전 이 여름 케이타군이 데려가준 지하 아이돌 공연에서 난 처음 나오를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공연 당일 동행만 할 수 있다면 현재의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이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받을 수 있을 거야. 난 공연 전 출발 준비로 바빠 보이는 나우에게 어필해보기로 했다. 카즈마, 미안해. 오늘은 엄마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단다. 난 울며 떼를 썼다. 부끄럽지만 날 데려가 주기만 한다면. 정말 심하게 운 탓에 나우는 열심히 달래주려 하지만 어머, 얘가 왜 이러지? 난 계속 울었다. 어쩔 수 없지. 그럼 카즈마도 같이 갈까? 좋았어. 나우는 어쩔 수 없이 날 공연에 데려가기로 했다. 하지만 날 달래기 위해 시간을 너무 쓴 탓에 지하철 시간이 아슬아슬해졌다. 큰일이다. 지하철 놓치겠어. 날 안고 필사적으로 달리는 나우. 그러나 타기 직전에 문이 닫혀버렸고 지하철은 출발해버렸다. 이건 생각하지 못한 전개인데. 나우는 그 후 공연장에 도착하지만 나우의 공연 시간은 끝나버렸고 그 당시 있어야 할 내 모습은 없었다. 역시 아기를 키우면서 아이돌 활동하는 건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한 나우의 행동은 날 어린이집에 맡겼다. 하루의 대부분을 어린이집에서 보내게 되어버린다. 아니야. 난 매일 아이들과 부대끼며 제대로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다. 자, 이 장난감 아주 재밌지? 대체 난 뭐라고 있는 걸까? 어찌 해볼 도리가 없이 금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난 3살이 되었고 그때 어린이집에 한 인물이 찾아왔다. 다들 안녕? 운 좋게도 그는 아카쿠라였다. 이 어린이집으로 아역 배우를 스카우트하러 왔단다. 이건 찬스라고 생각한 나는 아카쿠라에게 맹렬히 어필했다. 안녕, 나 카즈마.
이것 좀 봐. 오, 귀엽군. 아카쿠라, 나만 봐. 정말 건강한 아이군. 어? 3살짜리가 이렇게 어필하는 건 처음 보는데. 아카쿠라는 나에게 흥미를 가진 듯 말을 걸어왔다. 가즈마,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아카벡스 오디션이라도 한번 볼래? 거절한다. 뭐? 대체 왜?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를 아카벡스에 데려가. 네 엄마를? 우리 엄마를 데뷔시키고 싶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쉽게 아카벡스 소속 연예인이 될 수는. 그럼 어떡해? 그 대신 카즈마에게 연예계가 어떤 건지 알려주지. 2년 후, 난 5살이 되었다. 아카쿠라의 마음에 들어 촬영 현장 견학에 동행하는 일이 많아졌다. 나도 얼른 프로듀서가 되어서 나오를 내 손으로 뜨게 해주고 싶은데. 엄마도 보호자로 동행할 거야. 엄마인 나오는 아직 인기가 없는 지하 아이돌 그대로였다. 오늘은 아이돌의 등용문이라고 불리는 방송의 견학이야. 정말요? 기대된다, 카즈마. 그 방송국이라면 좋지 않은 예감 속 방송국에 도착했다. 먼저 촬영 스케줄 미팅이 있다고 하니 좀 기다리자. 네. 대기실에서 기다리자 아카쿠라와 미팅을 하기 위해 누마타 PD가 나타났다. 이야, 이거 아카쿠라님이 직접 와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우린 깜짝 놀랐지만 누마타는 우리 두 사람을 눈치채지 못한 채 아카쿠라에게 아부를 떠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꼭 다음엔 아카벡스의 인기 배우들을 출연 좀 잘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그러도록 하지. 우리들은 꾹 참으며 누마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난 다시 한번 의욕이 불타올랐다. 나오를 얼른 데뷔시켜주고 싶었다. 그 후 난 나오를 여러 번 오디션에 보내보지만 또 떨어졌어. 나 역시 아이돌은 아닌가 봐. 엄마, 포기하지 마.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그리고 드디어 광고 오디션에 합격했다. 카즈마, 나 광고 확정됐어. 엄마 잘했어. 축하해. 광고에 효과도 있었고 나오는 조금씩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난 뒤에서 몰래 매니저 역할을 하며 나오를 밀어주었고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쌓여 조금씩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좋아, 이 정도 실적이 있다면 그 사무소에 소속될 수도. 모로더스트 사무실. 내가 아이돌 엄마를 홍보하러 온 카즈마 군이니? 네, 맞아요. 그 전에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난 환생 후의 일을 모두 환생 전에 나에게 말했다. 그게 사실이야? 맞아. 난 환생 후 5년이나 이 몸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자 지어낸 이야기라고 해도 정말 재미있었어. 환생 전에 나는 믿어주지 않았고 그저 웃기만 했다. 아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전화 왔어. 급한 일일 수도 있으니 받아보렴. 여보세요? 네, 맞는데요. 네? 뭐라고요? 그것은 나오의 계약 연장이 결정된 광고 출연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연락이었다. 환생 전에 나는 내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이런 최악의 상황이 겹치고 겹쳐 난 모로더스트를 나섰다. 그러나 며칠 후 어찌된 영문인지 환생 전의 나로부터 TV 출연 오퍼를 받아 갑자기 현장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 현장에는 누마타도 보였다. 갑자기 오퍼를 받긴 했는데 뭘 하는지도 못 들었어. 좀 무섭긴 하네. 출연자들이 모였을 때 환생 전에 나는 이야기했다. 다들 잘 들어줘. 환생 전에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였다. 거기에 있는 카즈마 군의 아빠는 당신이었군요. 누마타 PD.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누마타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다. 이 스마트폰의 영상은 카즈마 군과 당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요. 정확하게 99.8%의 확률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었군요. 뭐? 맞아. 저건 내가 모르스타 테크놀로지에 보낸 것. 실은 예전 아카쿠라에게 누마타가 아부를 떠는 사이 입수한 누마타의 머리카락을 모르스타 테크놀로지에 감정 의뢰를 했던 것이다. 난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시지?
당신은 마음에 드는 아이돌을 마음대로 취급하고 아이가 생겨버린 아이돌은 연예계에서 쫓아내려고 했지. 난 출연자들 모두가 있는 앞에서 누마타가 해온 짓들을 폭로했다. 그제서야 누마타는 내 옆에 있던 나오의 존재를 눈치채고 내가 누군지 깨달은 눈치였다. 나우? 그럼 설마 너 나우의 아들? 환생 전에 내가 누마타가 저질러온 악행을 폭로해준 덕에 여론은 나우에게 집중했다. 뉴스나 SNS에서는 나우의 화제가 끊이질 않았고 나우에겐 취재 전화가 끊이질 않았다. 굉장한 반응이네. 앞으로 네 엄마는 모르더스트에 소속되어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게 될 거야. 내 이야기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걸로 엄마가 무대에 설 수 있게 됐네요. 모로보시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엄마는 인기 아이돌 틀림없어. 그렇게 난 내 역할이 끝났다고 느꼈다. 하지만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 해도 돌아갈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였다. 현재에선 약속한 5일이 지나 모로보시짱 이렇게 헤어지기 싫다고. 거짓말이지. 내 몸은 화장터로 옮겨졌다. 이 모습을 보며 모두가 나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니코님, 언제까지 이렇게 있으실 수는 없어요. 자쿠아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모로보시님도 니코님이 보내주셔서 행복하실 거예요. 그럼 니코는 주변의 설득으로 차카 버튼에 손을 올렸다. 지금 모로보시님이 움직인 거 맞죠? 그럴 리가. 돌아가신 지 5일이 지났는데요. 그럴 리 없어요. 잘못 들으신 걸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니코의 말을 믿지 못했다. 진짜예요. 지금 당장 모로보시님을 여기서 꺼내야 돼요. 니코창이 이렇게나 필사적으로 얘기하는데 다 이유가 있다고. 다들 일단 들어봐요. 니코의 필사적인 저항에 케이타 군도 동의했고 내 몸을 화장로에서 꺼냈다. 그러나 관 속에 나는 눈을 감은 그대로였다. 역시 그럴 리 없어요. 니코님, 괴로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모로보시님도 힘드실 거예요. 모로보시님 지금 소리를 내신 거 맞죠? 모로보시님 맞죠? 일어나세요 제발. 여긴 돌아온 건가? 난 어찌된 영문인지 현세로 돌아올 수 있었다. 모로보시짱 역시 살아있었구나. 걱정 많이 했지. 이제 괜찮아. 니코는 나를 안으며 기뻐했고 주변 사람들은 믿지 못할 광경에 놀라고 있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잠잠해질 무렵 난 모르스타 테크놀로지에 있는 환생장치를 조사하러 왔다. 그렇군. 과거에 내가 환생장치를 고쳐서 구조해준 거구나. 다행이다. 환생했을 때 없었던 버튼이 늘어나 있는 것을 알게 된 나는 혼자 감개무량해졌다. 50년 동안 다른 아이로 생활해봤지만 의외로 힘들었어. 호기심만으로 환생에 도전하는 건 역시 좋지 않을지도. 채널 구독 잘 부탁해. 아름답군. 내 이름은 모로보시. 전 세계 손꼽히는 재벌인 모로보시 재벌의 수장이자 취미는 사업, 의사 겸 과학자다. 넌 정말 아름다워. 거대 수조 안에는 우아하게 헤엄치는 인어가 있었다. 모로보시님 또 인어만 예뻐하시기 있어요? 미안, 니코. 이 행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다. 하지만 그 95%는 미지의 영역이라 불리운다. 그 중에서도 일부의 인간만이 알고 있는 인어가 사는 섬에서 난 그녀와 처음 만났다. 인어가 건강을 되찾아서 다행이야.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계속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인어의 섬을 조사하고 있던 나는 해변에 쓰러져 있던 그녀를 발견했다. 기억상실 상태였기에 난 그녀를 데리고 긴급 귀국했던 것이다. 일단 몸 상태도 문제없어 보이니 또 당분간 인어의 섬에 조사하러 다녀올게. 수저 청소는 D급 메이드에게 부탁해줘. 니코.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모로보시님. 모로보시의 출국 후 그럼 이 수저 청소는 미사키 씨에게 부탁드릴게요. 모로보시님이 아주 아끼는 인어이니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 D급 메이드 미사키. 사정이 있어서 도저히 수저를 청소하기 싫었던 나는 니코 씨가 나간 후
인어를 수조에서 끌어내렸다. 저기 왜 그러시죠? 왜냐니? 귀찮게 정말. 아, 진짜 너무 짜증나. 화를 참지 못한 나는 그 자리에서 불을 피웠다. 대체 뭘 하려고? 난 청소를 부탁받았다니까? 당신 몸도 잘 소독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 아파요. 제발 그만. 좀 참아. 소독해야 된다니까? 니코짱, 인어 보러 왔어. 케이타 씨, 방 안에 메이드가 한 명 있었을 텐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유롭게 보세요. 고마워. 내 이름은 케이타. 귀여운 인어가 있다고 해서 물어볼 시장이 없지만 먼저 보러 와버렸지. 안녕 인어야. 수조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인어가 메이드에게 구워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말았어. 아파요. 제발 살려줘. 들켰다. 어쩌지? 지금 구하러 갈게. 난 인어를 구하기 위해 거대 수조 위로 뛰어 올라갔다. 제발 그만둬. 싫어. 이쪽으로 오지 마. 메이드가 갑자기 손을 휘두르는 바람에 난 수조 안에 빠져버렸다. 뭐야? 이 인간 너무 약해 빠졌잖아. 빠지겠어. 지금이 찬스다. 메이드는 인어를 데리고 그대로 방을 나가버렸다. 잠깐만 기다려. 수조가 너무 커서 헤엄칠 수가 없어. 케이타 씨 너무 늦는 것 같은데. 전 케이타 씨가 걱정되어 거대 수조가 있는 방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아파. 니코짱. 케이타 씨! 수조에 빠져 있었던 케이타 씨를 바로 구조해서 전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죠. 그의 말대로 미사키 씨와 인어가 보이지 않았어요.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런 상황을 목격해서. 성실한 미사키 씨가 왜 그런 짓을... 뒤끝 메이드 미사키 씨는 주변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런 미사키 씨가 인어를 신기할 정도였죠. 이까지 오면 괜찮겠지?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시끄러워! 당신을 보고 있으면 짜증이 올라온다고! 뭐라고요? 메이드가 처음 되었을 때 그 두근거림과 설렘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럼 오늘부터 뒤끝 메이드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S급이 돼서 모로보시님 가까이 가고 말 거야. 길고 긴 공부를 거쳐 동경하던 모로보시 저택의 메이드가 된다. 정말 꿈속을 걷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안 됐어요. 승급 시험은 또 있어요. 우리 같이 힘내요. 좀처럼 뒤끝 메이드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었고 난 마음이 급해졌다. 정말 아름답지?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 니코도 좋아할 거야. 뭔가 좀 싫은데요. 인어? 나의 짜증이 최대치로 끌어올랐을 때 찾아온 것이 이 인어였던 것이다. 난 모로보시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렇게나 노력하고 있는데 헤엄치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사랑받다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도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난 그곳에서 다시 불을 피웠다. 이 정도 불이면 제대로 소독할 수 있겠지? 안 되겠어. 육지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 모로보시님이 아끼는 인어를 데리고 나와 멋대로 모로보시 저택을 빠져나온 나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럼 이제 제대로 소독할 테니 아까처럼 발버둥 치지 말라고. 싫어. 안 돼. 미사키 씨 그만하세요. 인어가 불쌍하잖아. 제발 놔줘. 간발의 차로 우린 인어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니코님? 인어씨 괜찮아? 바로 응급처치할게요. 고맙습니다. 저와 케이타 씨는 인어를 구출하는데 겨우 성공했어요. 어째서 여길 안 거죠? 모로보시님이 소중하게 키우는 인어에게는 방범용 소형 카메라와 GPS가 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미사키 씨의 행동은 모두 모로보시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모로보시님이 위치 정보를 주신 덕에 우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모로보시님 저택으로 돌아가시죠. 네... 미사키 씨, 메이드 일로 이렇게나 고민하고 있었다니. 인어에게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전 왠지 미사키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도 같았어요. 여긴? 이곳은 위험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곳이에요.
그렇군요. 전 위험한 짓을 저질렀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모로보시 저택으로 돌아간 우리들은 미사키 씨가 도망가지 않도록 해야 했죠. 미사키 씨의 고민을 미리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모로보시님이 오실 때까지 조금만 참으세요. 니코님, 고마워요. 다음 날 무로보시 저택. 저 모로보시님, 괜찮아. 말하지 않아도 돼. 네, 굉장히 화나셨다. 미사키 씨에 대해 설명드리려 했지만 모로보시님은 오자마자 바로 미사키 씨가 있는 지하를 향하셨어요. 언제쯤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두운 지하실에서 떨고 있던 그때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들렸다. 네가 뒤끝 메이드 미사키인가? 모로보시님!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온화한 듯 화를 참고 있는 모로보시님. 너도 그렇게 인어가 되고 싶었던 거니? 네?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렇게 모로보시님은 저를 수술실로 데려가셨어요. 난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의 죗값을 치러야겠지. 힘 빼. 네. 난 그대로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 어라, 내가 여기서 아니, 여긴... 그러고 보니 난 모로보시님에게 주사를 맞고 뭐지? 다리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눈을 뜨니 다리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눈을 떴나? 이걸로 네 소원이 이루어졌어. 내 몸을 확인한 나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말도 안 돼! 다리가 인어꼬리가 됐어! 네가 원하던 게 이거 아니었나? 그럼 가지. 어디를요? 모로보시님! 모로보시님은 그 이상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고 난 수술대 위에 올랐던 상태로 거대 수조가 있는 방으로 옮겨졌다. 대체 날 어떻게 하려고... 자,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렴. 갑자기 모로보시님은 당황한 날 거대 수조 안에 빠뜨렸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이게 네가 원하던 인어 생활이야. 내가 예뻐해준다니까? 인어 생활? 어떻게든 수면 위로 얼굴을 내며 난 숨쉬기에 급급했다. 그때 미사키 씨! 니코님 살려줘! 전 상황을 알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 인어 모습이 든 미사키 씨를 보고 놀랐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모로보시님밖에 없죠. 모로보시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이 메이드는 내 소중한 인어를 상처 입혔어. 인어와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저지른 일은 사실이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미사키 씨는 모로보시님께 예쁨 받고 싶다는 그 마음 하나로 인어에게 질투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무작정 미사키 씨를 탓할 수만은 없었어요. 니코님 살려주세요. 모로보시님 제발요. 수주 넘어 도움을 청하는 미사키 씨를 보며 전 모로보시님께 매달려 보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니코에게 보일 수 없어. 그러니까 니코는 나가줘. 아니 모로보시님. 무슨 일이 있으면 부를 테니까. SP로 인해 전 거대 수조가 있는 방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어쩌지? 이대로 두면 미사키 씨가 위험해. 어떻게든 해서 모로보시님의 화를 식혀드려야. 그래서 전 케이타 씨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어라, 니코짱, 그렇게 급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야? 실은 사정을 들은 케이타 씨는 바로 달려와 주셨어요. 이거 큰일인데. 거대 수조가 있는 방으로 가시죠. 우린 바로 모로보시님이 있는 방으로 가보았지만 열리지 않아. 왜지? 설마 안에서 잠긴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몰라. 바로 그때 이 소린 뭐야? 미사키 씨의 목소리예요. 빨리 미사키 씨를 구해야 돼. 문 너머 들리는 미사키 씨의 목소리 때문에 우린 더욱 서두르게 됐죠. 모로보시짱, 이거 좀 열어봐. 열어주세요, 모로보시님. 너희들 뭐하는 거야? 거기서 떨어져. 모로보시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SP에게 제압당한 우리. 이거나 지금 큰일이라고. 놔주세요. 일각을 다투는 상황 속 전 SP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모로보시짱, 뭐 하고 있는 거야? 방 안의 광경을 보고 우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인어의 모습 정말 아름다워.
모로보시님은 정말 저 한 번 더 헤엄쳐 볼게요. 무려 수조 유리병 너머 가까이 온 미사키 씨를 모로보시님이 예뻐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럼 아까 그 비명 소리는 좋아서 지른 비명이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야, 미사키. 미사키 씨는 원래 이녀였던 것처럼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이녀한테는 못 당하죠. 어떻게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진 거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모로보시님, 어째서 미사키 씨는 인어가 되었는데도 저렇게 좋아하는 거죠? 미사키는 인어가 된 게 아니야.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일을 못하는 걸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건 안 되지. 그래서 난 인어의 마음을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일에 전념할 수 있을까 하여 꼬리형 로봇을 미사키에게 달아준 것이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요, 모로보시님! 안심하렴. 꼬리 안에는 산소를 보급해주는 탱크가 들어있고 그건 몸속 혈관에 연결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숨 쉬러 나오지 않아도 오랜 시간 헤엄칠 수 있을 거야. 진짜요? 그리고 니코가 없는 시간 동안 미사키는 내 교육을 통해 꼬리형 로봇을 마스터해버린 것이다. 이건 아직 기밀 사항이도 했으니 니코에겐 보여줄 수 없었던 것이다. 모로보시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인어에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두 번 다시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할게요. 미사키 씨도 여러 가지로 힘드셨겠군요. 미사키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인어는 마음도 넓구나. 전 그것도 모르고 정말 다행이에요. 안심했어요. 니코와 케이타의 오해도 풀렸고 안심했던 그때였다. 머리가... 왜 그래?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는 인어. 얼른 끌어올리자. 네? 머리가 아프다고 하던 인어가 조금 진정이 되었을 무렵 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니? 다른데 어디 아픈 데는 없어? 인어는 어찌된 일인지 내 얼굴을 본 순간 겁먹은 듯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망치듯 수조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잠깐!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지? 미사키가 겨우 달래어 인어와 함께 수면 위로 올라왔다. 설마 기억이 돌아온 거야? 네. 전 잘 모르는 시설에서 모로보시님을 적으로 인식하도록 교육을 받았었죠. 알았나? 너희들이 서식하는 해역을 침해하려는 인간이 있다. 그건 모로보시 재벌의 당주 모로보시다. 잘 기억하도록. 모로보시님? 그 시설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인어들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에겐 모로보시님이 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기절한 것 같은데 이 인어는 어떻게 할까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놔야겠지. 네, 알겠습니다. 눈을 떴을 땐 기억이 없었고 해변에서 난 쓰러져 있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군. 그런 일을 대체 누가... 너에게 내가 적이라고 말한 그는 대체 누구지? 그는 고키감이라고 했어요. 남 탓으로 돌리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걸 다들 잘 알았겠지? 혹시 본인이 나쁜 짓을 하고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려버리는 일이 있다면 내가 제대로 교육해줄게. 그럼 채널 구독 잘 부탁해. 야! 너무 느려. 화이팅! 인간 따위에게 지지 마. 진짜 이렇게나 많이 요괴가 살고 있더니. 내 이름은 모로보시. 전 세계 손꼽히는 재벌인 모로보시 재벌의 수장이자 취미는 사업, 의사 겸 과학자다. 오늘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강에 요괴가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인 케이타 군과 함께 놀러왔다. 아, 졌어. 너무 빨라. 인간 따위에게 내가 질 것 같아? 여자 요괴들이 살고 있는 강변에서 교류를 하고 있던 우리들. 그때였다. 수많은 남자들이 찾아왔다. 아이, 진짜 요괴들이야. 쉽게 찾았군. 저건 설마. 그들이 목에 걸고 있는 사원증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그건 내가 적대시하는 고키가미 재벌이 경영하는 파이브갓이라는 회사의 것이었다. 자자, 잘 들으라고. 우리 회사의 대표 고키가미님이 너희들 요괴를 위해 살 곳을 마련해 주셨다. 뭐라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얌전히 따라오도록. 고키가미는 요괴들을 노리고 있었던 건가? 몇 시간 전
파이브가 사내. 강변에서 생활하는 요괴가 있다는 건 그 녀석들을 잡아와 한 명, 아니 한 마리도 남김없이 모두 네, 알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기술의 최첨단을 목표로 하며 그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 우리 파이브갓의 목표. 하지만 해수욕에 관해서는 모로보시에게 한 걸음 뒤처져 있었다. 예전엔 수중에서 인간을 사육하는 실험을 해서 성공시키기도 했다지. 물에 사는 요괴의 생태를 알게 되면 인간의 생식지도 넓혀갈 수 있을지도. 그로 인해 손에 넣을 수 있는 이권은 상상 이상으로 많을 것이다. 큰일이구나. 코키가미의 야망을 막아야만 해. 다들 이 녀석들을 따라가선 안 돼. 넌 설마 모로보시? 가만히 있어. 아,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인원수가 너무 많아. 아무리 모로보시라 해도 이 정도의 인원수라면 못 당하겠지? 어이, 어서 이쪽으로 오지 못해? 아까부터 듣자 하니 우리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들의 집은 이 강변이라고. 맞아. 채, 어쩔 수 없군. 그런 힘으로 데려갈 수밖에. 그렇게 난 여자 요괴의 팔을 잡아보려 하지만 야! 뭐야? 여자 요괴들은 신체 능력이 강한 것 같다. 남자의 힘이라고 해도 1대1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에이, 이렇게 된 이상 여럿이서 덤빈다. 알겠어? 으아! 하지만 이곳은 강변. 여긴 요괴들의 영역이었다. 야! 인간의 몇 배나 되는 속도로 헤엄치는 요괴들을 수중에서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닿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기도 했다. 이대로는 무리다. 일단 철수! 그렇게 일단 도망치는 파이브가 직원들.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큰일이군. 그 뒤 난 재벌 회의를 개최했다. 모인 이들은 특별히 나와 깊은 관계를 맡고 있는 아카쿠라, 카구라, 유키무라 재벌의 현 당주들이었다. 난 방금 시합이 끝났다고. 그는 아카쿠라 토키오, 재벌 당주이면서 외국 축구 강호팀인 매니체스터 시티에 소속된 축구 선수이기도 하다. 예능 사무소 아카백스를 운영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까지 폭넓게 진출한 남자다. 물어보시, 요즘 귀찮은 일에 너무 휘말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는 카구라 호쿠토. 다른 재벌에 비하면 앞에 나서서 활동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카구라 데이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하 노동시설 언더카고라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시키까지 일부러 소집했다는 건 또 코키가미와 관련된 일 아니야? 유키무라 씨는 우리보다 한 세대 위이긴 하지만 현재 4대 재벌 중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다. 어렸을 때 난 유키무라 씨에게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할 트레이닝 방법으로 훈련을 받았었다. 코키가미가 요괴들을 노리고 있어. 뭐? 요괴라. 요괴들의 생태를 인간에게 응용하려 해보겠다. 뭐 이런 건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요괴들을 보호해서 우리들이 연구를 진행해 보려 해. 전용 풀도 만들었으니 힘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교섭해서 데려올 거야. 걔가 재밌겠는데? 누가 교섭에 성공할지 승부해 볼까? 그렇게 우린 시키가 안내하는 대로 요괴들이 살고 있는 강변으로 왔다. 와, 진짜 있잖아. 모두 여자 요괴들이로군. 그럼 바로 교섭에 들어가 보지. 당신은 얼마 전에 그 남자군? 너희들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특별히 풀도 만들어뒀으니 쾌적한 생활이 가능할 거야. 확실히 시키가 만든 풀은 호화로움 그 자체였다. 그걸로 어필을 해보지만. 싫어. 우린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야. 맞아. 얼마 전에 그 남자들처럼 이상한 짓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래. 대부분의 여성이라면 기뻐하며 따라갔겠지만 상대는 요괴. 한 번에 성공하진 못한 듯하다. 너라보시,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갑자기 그렇게 말하면 무섭다고. 나한테 맡겨봐. 너희들 여기 이대로 있으면 위험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나쁜 짓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자. 토키는 다정함으로 어필을 해보는 듯하다.
하지만 무리라고. 안 간다니까. 전혀 상대도 되지 않았다. 아, 귀찮게 싫어. 기다리다 지친 호쿠토가 요괴들 앞에 섰다. 됐으니까 이런저런 말 하지 말고 따라와. 너희들은 내 장난감이 되는 거야. 즐겁게 해준다니까. 그러자 두근. 뭐야, 장난감이래.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니 그럼 따라가 볼까? 특별히 이번만이야. 그렇구나. 여자 요괴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군. 뭐? 뭐야 저거? 말도 안 돼. 그렇게 날 따라온 요괴들은 모로보시가 만든 특설풀에서 살게 되었다. 이 오이 진짜 맛있어. 심지어 무제한이래. 행복해. 여기 오길 잘했어.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요괴들이 진짜 오이를 좋아하는구나. 우리들은 연구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교대로 그 모습을 지켜보러 왔다. 그러던 어느 날, 카구라군, 이쪽으로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응? 뭔데? 난 여자 요괴들에게로 향했다. 난 손을 잡혀 그대로 풀로 끌려 들어갔다. 숨이 괴로워. 당연한 일이지만 난 요괴들과는 달리 수중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 버튼을 겨우 긴급 버튼을 눌러 모로보시가 달려와 주었다. 카구라, 괜찮아? 괜찮아. 싫어. 이거 나. 아무리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모로보시는 요괴들을 매달았다. 근데 카구라, 뭔가 끈적끈적한 게 붙었네. 그러니까 말이야, 대체 이게 뭐지? 너희들 이게 뭔지 알지? 그리고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우리들은 이 미끌미끌한 걸 내보내지 않으면 살 수 없거든. 카구라군은 좋아하는 수컷이니 같이 헤엄치고 싶었을 뿐이야. 죄송해요. 그렇군. 그렇게 된 거였어. 난 너희들과 다르다고. 요괴들에게서 나온 미끌미끌한 액체는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 액체는 세포를 엄청나게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냈어. 이게 바로 요괴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인가 봐. 그게 진짜야? 그럼 요괴들의 수명이 300년이라는 소문은 진짜였던 거네? 이 액체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흥미로운 결과로군. 이런 엄청난 발견을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었다. 너희들의 액체를 좀 더 추출해 줄 수 없을까? 멋진 시간을 보내게 해줄게. 그렇게까지 얘기한다면 뭐 관심은 있는데 다정하게 대해줘. 뭐지 이거? 기분이 너무 좋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뭐랄까 굉장한 광경이네. 그래, 최고야. 역시 시키는 재밌는 일을 하는군. 이 액체를 약으로 만들어서 계속 마신다면 수명을 늘릴 수 있을지도. 난 이렇게 인류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매일같이 여자 요괴들에게서 액체를 추출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나의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키리시마, 나만 믿는다. 나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키리시마를 모로보시의 연구용 풀에 보냈다. 이번에야말로 요괴들은 내게로 올 것이다. 방범 센서가 여기랑 저기에 있어. 난 오른쪽을 부술 테니 넌 왼쪽을 맡아. 완벽한 작전으로 방범 센서를 파괴한 키리시마와 부하들은 창문으로 침입해서 여자 요괴들이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 너희들 이번에야말로 나와 함께 가줘야겠어. 뭐야, 당신들은 가까이 오지 마. 어떻게 들어온 거야? 저리 가. 그렇게 거절할 건가요? 이쪽으로 오면 당신들이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을 텐데. 뭐? 다음 날 아침 풀 관리를 하고 있던 케이타군이 당황한 모습으로 뛰어왔다. 멀어보시장, 큰일이야 큰일. 요괴들이 모두 사라졌어. 뭐? 보고를 받은 나는 다시 한번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아침에 확인해보니 요괴들이 없어졌어. 그럼 어젯밤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거래. 그 누군가는 틀림없이 고키가미 짓일 거다. 그렇다면 여자 요괴들 탈환 작전을 세워야겠군. 그때였다. 해킹당한 모니터에 고키가미의 영상이 나왔다. 세군데
여자 요괴들은 무사히 잘 도착했어. 고키가미! 멋대로 이게 무슨 짓이야? 뭔가 착각하고 있지 않나? 이건 그녀들이 직접 선택한 일이야. 그럴 리가. 그럼 특별히 우리 회사가 준비한 풀을 보여주도록 하지. 거기에 보이는 건 여자 요괴들과 함께. 저건 남자 요괴? 뭐? 코키가미님, 아무래도 여자 요괴들을 포획 작전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 뭐 됐어. 대신 남자 요괴들을 손에 넣었으니 그들이 있다면 여자 요괴들도 금방 올 거야. 여자 요괴들이 살고 있던 강에는 남자 요괴들이 없었다. 그녀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서식지를 바꿔가며 남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헤엄치는 모습도 멋져. 고마워. 나도 멋져. 어때? 이 행복한 요괴들을 보니 그녀들은 염원하던 남자 요괴들을 만나 기뻐하고 있어. 그럼 난 연구가 바빠서 이만. 에이, 젠장. 어떻게 할 거야, 모로보시? 그나저만 이번엔 어쩔 수 없이 손을 떼야 할 것 같아. 그래, 연구는 완전히 우리들 사정이니까. 요괴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남녀가 만나서 다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 나도 모로보시와 같이 매일 요괴들에게서 액체를 추출했다. 자, 이제 액체를 내줄 시간이야. 어제의 2배 이상 줘야겠어. 또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자주. 너무 피곤하다고. 이대로만 간다면 수명을 늘리는 약을 양산해내는 건 금방 가능하겠어. 기술을 독점해서 영향력을 키워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키가미 재벌이 운영하는 파이브갓의 절대적인 사명이다. 남자들이랑 있을 수 있는 건 행복하지만 이렇게나 피곤하다니. 그냥 강으로 돌아가고 싶어. 자유롭게 헤엄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며칠 후. 이상하군. 요괴들에게서 나오는 액체의 양이 너무 줄어들었어. 대체 왜지? 우리 가끔 강물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그럼 더 많은 액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어쩔 수 없이 난 파이브가 사원들에게 요괴들을 강으로 데려가도록 지시했다. 물론 도망칠 수 없도록 밧줄로 단단히 묶은 상태로. 좋아, 강에 도착했다. 요리들이 있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거다. 할 수 있다고. 라고 할 줄 알았지? 우와. 앞으로는 같이 여행하자. 야, 도망쳤다. 뭐지? 밧줄로 묶어뒀는데 이것 봐, 밧줄이 끊어져 있어. 이럴 수가. 여보세요? 이러면 되는 거냐? 그래, 고마워. 요괴들이 원한다면 좋아하는 강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야겠지. 죄송합니다. 요괴들이 도망쳐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건지 연결했던 밧줄이 끊어져서. 말도 안 되는 실패를 한 우리 둘은 겁먹은 채로 고키가미님께 보고를 했다. 그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번엔 충분히 성과를 얻었으니 이제 괜찮아. 모로보시보다 많은 액체를 추출해냈으니 연구도 꽤나 할 수 있었으니 실질적인 승리라고 볼 수 있다고. 우리들은 이번 일로 더욱 재벌 간의 연대를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고키가미도 점점 더 힘을 키워가고 있어. 맞아. 나도 항상 정보를 캐내도록 할게. 놀 시간이 더 줄어들겠군. 다른 재벌에게도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게 좋겠어. 고키가미가 더 이상 제멋대로 행동하게 두지 않겠어. 그건 그렇고 이번엔 카구라가 여자 요괴들을 홀린 건 역시 대단해. 사실은 나도 좀 더 이것저것 실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채널 구독 잊지 말아줘.